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변창흠이라고, 네, 현재 LH죠. 주택공사의 사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고, 자, 이 변 사장이 새롭게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부동산을 보는 가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시장은 또 이제 요동을 치게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자, 24번에 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습니다. 김현미 장관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왔습니다. 주택 정책 구원 등판이라고 합니다. 변창흠. 규제 개선하면 공급 효과 낼 수 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다. 이라는데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있죠. 양질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 공급의 전문가가 아니고, 네, 공공입니다. 공공.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김현미 장관이 보이는데 매매가 36%, 전세가 13% 폭등이 아니죠, 사실은요. 네, 이 어디 기사지? 집값만 올리고 떠난 김현미. 사실은 김현미 장관의 지금 24번째 정책으로 해서 많이 오른 데는 한 5배 정도? 서울정요. 서울 강남권에 있는 뭐 소규모 아파트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5배, 6배 오르는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네, 평수에 따라서. 이제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뭐 대치동, 논현동 이런 데 실거래가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4번을 자, 모두 다 실투를 했다. 네, 실투를 하고 결국 떠나게 됐다. 그래서 3년 6개월 문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물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김현미 장관이 하려고 했던 이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사회주의식의 관점으로 보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현미 장관이 했던 정책은 정통한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 그러면은 유권자의 표죠, 표. 네. 표가 흔들리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떠난 거고, 집값이 올랐다 이 부분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떠난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고. 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우리가 초대에 지금 이제 초대가 아니고 우리 국토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나서 처음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집값이 오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현 정부의 시각인데, 집값을 올린 것은 투기 세력이라고 본 거죠.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류의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고 의도적으로 집값이 올려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이걸 준비를 하거나 정책을 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겁니다. 시각이.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주택이 있고 많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네. 자, 그런 욕구들을 다 배제하는 게 무엇이다? 네. 이게 이제 진보의 관점입니다.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그러죠. 네. 계급투쟁. 계급투쟁의 관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집을 가진 유주택자가 있다. 계급이 나눠졌잖아요. 그 계급을 타파하자는 게 뭡니까? 예. 프롤레타리아들이 집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들을 타파하자는 거. 계급을 없애버리자.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어야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최일선에서 뛰었던 장관일 뿐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현재 내정자. 장관은 아직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강남 아파트 일체 소유다. 네, 결국 강남 좌파.
강남 스타일이다. 네, 스타일 좌파라고 하는데, 네,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마인드는 뭐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프로그레시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스타일 좌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순수 좌파라든가 이런 쪽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돈이 많아요. 근데 사람을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일명 뭐 전략 전술의 선동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현대는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는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선동을 통해서 주로 많이 지금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은 신고 재산 6억, 강남 아파트 한 채인데 신고 재산 6억이라고 한 거는 머리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아마 공시지가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채를 다 결합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최소한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시가는 아마 뭐 한 20억 정도 안 넘어가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미 후임으로 있는 변창흠 지금 내정자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3+3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3년에다가 기본 3년에다가 플러스 3년을 시켜서 최소한 전세는 6년 이상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2 정책 있죠. 임대차산법도 이 사람이 아이디어고, 자, 박원순 시장이 되었을 때 서울을 도시재생으로 정책으로 이끌어가지고 공급을 다 막았던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는 마인드 자체는 뭐냐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공급은 뭐다 그러냐면은 임대주택 말고는 주택의 공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주택 앞에 차 공공입니다. 공공주택, 공공일자리, 공공의료, 공공임대, 그래서 다 공공으로 지어야지 이것이 비로소 그렇죠.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주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급 불안을 잠재우겠다. 이 논리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엔 뭡니까?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공급이 아니고 이 사람도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아파트, 공공주택 이걸 통해서 공급을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금 정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의 정책은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다른 부분이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는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 아무리 많은 공공임대,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저는 가장 많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공공임대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들도 있고 뭐 같이 일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부모도 있을 거고 주위에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있죠. 뭐 동창회 나가시는 뭐 동창들도 있고 물어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0년 중에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아파트 같은 거 있죠.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만 더 초래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세워지는 모든 주택들이 공공아파트라고 칩시다. 공공임대 아파트라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새 아파트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하이엔드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빈신하죠. 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양극화는 더 치열하게 치달을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 이 변창흠 이 국토부 내정자, 정책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 지금 공급을 내겠다는 건데, 공급을 진짜로 낼지 안 낼지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자, 공급을 하겠다는 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실현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들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 변내정자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빨간 줄 있죠. 장소로 외곽보다는 도심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 방법을 찾겠다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변내정자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꼽았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역세권 700% 용적률 인상 이 부분을 며칠 전에 한번 올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 부분이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거기다가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 700%를 올려서 개발해야 한다. 이 사람도 아이디어예요. 네, 이 사람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괜히 그냥 뭐 입만 떠들어가지고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도는 추후 이제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장관이 되고 나서 정책 방향들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11월 19일이죠. 정부가 발표한 호텔 전세 이 부분 있죠. 폐공장을 뭐 좀 만들어 가지고 폐공장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구조 변경을 해갖고 그래서 뭐 임대를 놓자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박원순 시장 때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지금 사회주의식 주택 정책의 핵심에는 이 사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모든 정책을 다 이 사람이 이끌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 이 사람이 과연 지금 말하고 있는 그냥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대로 공급 정책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도심 쪽에 개발을 찾아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면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외곽지 있죠. 외곽지 혹은 외곽지에 있는 뭐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외곽지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도심에다가 역세권을 700% 용적률을 주고 거기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고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은 자, 거기서 따라서 어떤 뭐 실익이 따지는가 또 고민할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들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외곽 쪽에 있는 사실적인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자, 그런 부분들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의 구축 아파트들이 구축 주택들이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현 가능성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 자, 지금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편에도 이 사람을 한번 특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 효과들 그리고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